월요일 날 중의사법 문제 시작했나요? 네. 아, 문제 풀었어요? 예? 아. 그래서, 예. 그 다음에 여러분, 휴가 문제는 아마 선생님들이 8월 초에 했다면 좋겠다. 그렇게 했대요. 자, 저도 아직 시장님하고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해봐가지고. 그래서, 하고, 나중에 중의사법 선생님은 아마 강의를 계속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제 상가집에 가봐야 돼요. 야간에 10시에 끝나고 가봐야 돼요. 그래서 야간반은 10시까지, 왜냐면 11시에 맞추고 가면은요, 1시 넘으면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야간반한테 얘기하고 10시에 끝나고 일단 가보려고 그래요. 가서 얘기를 한번 해보고요. 하는데, 그렇게 하고요. 휴가 때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을 좀 맞춰가지고요. 휴가 기간에 강의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고학선생님한테도 얘기해가지고 토요일 날 강의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고요. 그래서 일단 시간을 좀 잡아서 한번 해보고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휴가 기간 같은데 만약에 주어지면은 시간이 아직 휴가를 하면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여러분들이 딱히 할 수 있는 것, 확실한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것을 반복적으로 공부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개론, 계산 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을 한 두세 번 이렇게 본다거나 이런 것들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죠? 여러분 지금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 계산 문제가 별로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그 계산 문제의 중요성을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 있죠? 기출문제 같은 거 한번 풀어보면 계산 문제가 몇 문제 나오냐면 8문제에서 10문제에서 11문제 사이 나오거든요. 계산 문제가 여러분요, 아마 합격을 당락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계산 문제를 몇 문제 맞히냐에 따라서. 그래서 개론의 계산 문제를 많이 맞추면 합격하는 것이 아주 쉬워지고요. 계산 문제를 좀 하면은 20문제가 아웃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순서대로 쭉 보는데요.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전 과목을 보면은 전 과목에 기출문제 지금까지 나왔던 시험이 있잖아요. 횟수별로 되는 거. 그것을 해설지 같은 거 보지 말고 그냥요, 처음부터까지 한번 쭉 이렇게 보면서 한번 이래를 한번 보고 틀린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요약책 찾아보고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반복적으로 전 범위를 보는 학습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죠? 작년에 같은 경우는 이제 각 과목별로 공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중간에 있는 것을, 용어가 바뀐 것도 있잖아요. 법이 바뀐 거. 그런 거 바뀐 것을 수정을 해줘가지고 그것을 했는데요. 지금 개론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제 선생님들한테 선생님들 컴퓨터 있죠? 거기다 다 까놓으려 하거든요. 과목별로요. 그래서 민법 같은 경우는 용어가 바뀐 것이 없어요.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쓰면 되는데요. 그래서 민법은 약 한 13년분인가? 14년. 14년인가 15년분인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 다른 개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컴퓨터에 얼마나 지금 작년 것이 저장되어 있는지 몰라가지고요. 그것을 용어 같은 거라든가 바뀐 게 있는지 선생님한테 한번 알아보고 나중에 복사를 원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인 실비만 하고 복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집에 가서 전범위 되는 거 있잖아요. 이제는 그것을 반복적으로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자꾸 이 진도별로 풀면 안 된단 말이죠. 전범위를 한번 이래를 딱 풀어보고 정답 맞춰보고 그 다음에 틀린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반복적으로 찾아서 보고 그래서 이렇게 쭉 하다 보면 한 3회 정도만 하면 책을요 거의 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진도가 엄청 빨라져요. 알죠? 엄청나게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공부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여러분요, 어디로 보냐면 천재 보세요. 천재요, 페이지요, 103페이지. 저당권이요. 자, 천재 봤어요? 자, 보시면요, 저당권이요. 저당권의 내용이라 되어 있죠? 자, 564요. 등기된 임목이나 등록된 건설기계는 뭐가 된다? 저당권에 뭐가 된다? 객체가 된다. 자, 565번은요. 어업권이죠. 어업권하고 전세권, 지상권, 광업권, 저당권의 객체가 되죠. 지역권하고요. 여러분요, 임차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공유 지분에도 저당권 설정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요, 채무자 외의 제3자, 제3자도 저당권 설정자, 제3자가 저당권 설정자를 뭐라 한다? 물상보증인이라고 하죠. 물상보증인. 그 다음에 568번은요, 저당권 설정 계약이죠.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가 있다. 계약은. 그 옆에다 써요. 단독행위에는 조건 X. 원래 단독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가 없죠. 단독행위는요. 자, 569번은요. 저당권 설정행위죠. 봐봐. 우리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이제 뭐예요? 우리 보면 민법 총칙 1000시간에 여러분 뭘 배웠죠? 이렇게 갑하고 을하고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을 하죠. 이 계약을 뭐라 한다? 채권행위죠. 채권행위를 뭐라 한다? 그래서 의무부담행위죠. 의무부담행위. 그 의무부담행위는 여기서 누가 한다?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의무부담행위. 기억나죠? 그리고 채권행위에서 여기서 무슨 의미가 한다? 물권행위죠. 이 물권행위를 뭐라고 한다? 그것을 처분행위죠. 처분행위는 누가 한다? 처분 권한자만 한다. 처분 권한이 없는 사람이 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기억나죠? 그럼 여기 보면 물권행위는 뭐겠냐? 물권은 물권에 관한 것을 물권행위라고 그래. 우리가 점유권은 사실 그냥 빼고 여기 소유권 있죠? 소유권, 그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 한다.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소유권을 양도하거나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지역권을 설정하거나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아무튼 물권에 관한 행위를 물권행위라고 그래요. 그 물권행위를 뭐라 한다? 처분행위다. 처분행위는 뭐가 있어야 된다?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것 이것도 무슨 행위다? 처분행위다. 이란 말이죠. 물권이니까. 알겠죠? 또 처분행위는 뭐가 있죠? 준물권행위가 있죠? 그러면 준물권행위에는 또 뭐가 있어요? 여기 준물권행위는 뭐가 있어요? 그러면 채권양도. 우리 시험에 2번이나 나왔어. 채권양도, 여기 채권양도. 그 다음 무채재산권의 양도, 채무면제 이런 것들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채권양도예요. 알겠죠? 그래서 준물권행위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 다음에 570번은요.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저당권 이전에 부기 등기를 하는 방법으로 무효인 저당권 등기를 다른 채권자를 위한 담보로 할 수 있다. 유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무효 등기 유용은 이해관계가 없으면 할 수 있는 거죠. 자, 571번. 채권자, 채무자와 제3자 사이 합의 조거, 제3자 사이 합의. 그럼 두 번째 주면 그때 제3자 명의의 저당권 설정 등기는 뭐가 된다? 유효하다. 이렇게. 572. 채무자 갑이 채권자 을에게 자기 소유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한 후 을이 갑에 대한 채권을 누구에게 양도한다? 병에게 양도하고 갑의 동의를 얻어 병 명의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줬다면 이 저당권은 뭐가 된다? 유효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채무자 갑이 채권자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했죠. 그런데 채권자 을이에요. 을이 갑에 대한 채권을 병에게 양도해. 그래서 갑의 동의를 얻어서 병 명의로 저당권. 이 말을 한마디로 하면 571번하고 똑같죠. 갑과 을과 병 간의 합의로 그 말이잖아요. 제3자를 저당권자로 하기로 했다. 이 저당권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573. 부동산 매수인 갑이 아직 등기를 경유받지 않는 상태에서 병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매도인 을을 채무자로 하고 그의 승낙을 하도 병이 매매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 이 저당권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그 옆에다 뭐라고 쓰냐? 3자 간 합의가 있으면 삼자 간 합의가 있으면 제3자를 채무자로 할 수 있다. 제3자를 채무자로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럼 이런 거죠. 봐봐. 그럼 여기 봐봐. 갑이죠?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잖아요. 그럼 을이 갑한테 돈 1억을 빌려주고요. 그러면 갑의 집에다가 저당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봐봐. 갑하고 을하고요.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어요. 매매를 했는데 매매 대금이 1억이 부족한 거예요. 그럼 이제 부족하면 갑은 을한테 등기해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등기까지 안 됐으니까 을이 뭐라냐? 을이요? 원래는 을이 은행에다 돈을 빌려야 돼요. 그런데 을이 뭐라냐? 을이 병한테 가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돈을 빌려야 되는데 내가 지금 자기 집이 아니니까 뭐라냐? 내가 돈을 빌리는데 은행한테 가서 이 갑이라는 사람이 매도인이죠. 매도인이 돈을 빌리기로 채무자로 하고 채무자. 그러면 이 병은 돈 빌려줬으니까 저당권자를 하고 원래는 누가 돈을 빌리는데? 을이 돈을 빌리는데 매수인이 원래는 돈을 빌려. 여기서 1억을 빌린단 말이죠. 왜? 매매대금이 부족하니까. 그런데 자기가 돈을 빌리면 자기는 담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갑이 돈을 빌린 걸로 치고 알죠? 저당을 잡고 돈을 빌리자. 이렇게 했단 말이죠. 원래는 채무자가 누구예요? 을이잖아요. 그런데 갑으로 채무자로 하기로 했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 갑과 을과 병 간에 뭐가 있어야 돼? 합의. 그래서 은행이 알았다고 했다고. 보통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부동산 매매를 할 때 돈이 없는 사람이 있을 거죠. 건물이 없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건물에 매수만 했는데 자기는 다른 담보가 없어. 그런데 매매대금 부족해. 그런데 매도인한테 또 돈은 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할 때 이런 방식으로 대출을 받는단 말이죠. 알겠죠? 그랬을 때 실제로 누가 채무자, 이게 문제가 되죠? 실제로 채무자가 누구다? 을하고 병이 채무자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왜요? 우리가 것을 뭐라 한다? 의사주의죠? 의사의 합치. 그러니까 병이 을한테 돈을 빌려주기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갑을 채무자로 했지만 실질적인 채무자가 누구다? 을하고 병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574번은요. 대의할 물건이 제3자에 의해서 압류되어 그 금전 또는 물건이 특정된 이상, 여러분 대의할 물건이 제3자에서 압류된 압류. 저당권자 스스로 압류하지 않아도 뭘 할 수 있다? 물상대위. 그래서 우리가 물상대위할 때 압류는 제3자의 압류라도 모방하다. 다음 575.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했다.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했단 말이 무슨 말이냐? 전세권 위에 저당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전세권 위에 저당권이 있으면 저당권자가 전세권자가 받을 전세금을 압류하죠. 압류. 그럼 뭐다? 저당권자에게 물상대위권이 인정된다. 물상대위권 우선 변제권이죠. 전세권자가 받을 전세금을 누가 대신 받는다? 저당권자가 받는다. 이런 말이죠. 576. 전세권 설정자에게 대위할 물건이 인도된 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전세권 설정자에게 대위할 물건이 인도된 후 저당권자가 그 물건을 뭘 했다? 압류했다. 압류. 그러면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아까 내가 뭐라 했죠? 물상대에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채무자에게 뭐가 되기 전에 인도가 되기 전에 뭘 해야 돼? 압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물상대위 할 때. 그런데 지금 여기로 보면 뭐죠? 설정자가 뭐죠? 채무자잖아요. 설정자에게 인도된 후 대위할 물건이면 대위할 물건 가로묶어봐 손해 화재 보험금이죠. 보험금이 인도된 후 인도. 그러면 물상대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안 된다. 옆줄 긋고 옆줄 긋고 뭐라고 쓰냐? 저당권자는 채무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해야 돼. 저당권자는 채무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해야 돼.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렇게. 그 다음에 577이요. 저당권자는 저당물의 소실은 뭐죠? 멸실이죠. 소실은 불에 타버린 것을 말하죠. 멸실. 그러면 저당권이 멸실되면 어떻게 한다? 저당권을 소멸하죠. 그런데 화재 보험금이 나오죠. 화재 보험금에 대해서 물상대위권을 말 수 있다. 행사할 수 있죠. 행사를 어떻게 하다? 화재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뭘 해야 돼? 압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자, 578.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을 한 법률에 따라서 뭐가 됐다? 협의취득 됐죠? 그러면 협의취득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매매란 말하고 똑같아. 매매. 그래서 여러분 그때 물상대위 할 수 없다 줄고 물상대위는 뭐가 안 되냐? 매매대금, 차임. 매매대금이나 차임, 월세라든가 차임은 뭐가 안 된다? 물상대위가 안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상대위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를 우리가 보면 마치 여기서 보면요. 여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의 법률 이렇게 하니까 마치 수용하고 비싸게 차는 보이지만 협의로 의해서 하니까 실질적인 효력은 뭐다? 계약이다 이 말이에요. 계약. 매매계약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매매대금이랑 마찬가지니까 물상대위가 안 되죠. 물상대위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 멸실, 훼손, 공용징수가 돼야 되잖아요. 자, 361이죠. 361은 뭐냐? 579번.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저당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저당권은 정된 권리고 피담보 채권은 주된 권리죠. 580은요. 저당권 양도에 필요한 물권적 합의 나왔죠. 물권적 합의. 합의는 뭐다? 계약이죠. 계약은 채권이죠. 양도인과 양수인, 즉 당사자 간을 뭐다? 양도인 플러스 양수인 간에만 있으면 되고 채무자나 물상보증인 사이에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근저당권이죠. 581번. 근저당권은 계속적인 거래관계 이퀄 뭐란다? 불특정 채권이죠. 불특정 채권. 그래서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까지 먼저 담보하는 것이고 581. 채무가 확정되기 전까지 채무가 소멸한다 하더라도 소멸하거나 이전된다 할지라도 근저당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죠. 채무가 소멸, 부종성이 완화죠. 이전, 확정되기 전에 채무의 일부가 이전되거나 양도죠. 양도되거나 변제가 됐다 할지라도 근저당권은 이전된다 안 된다? 안 된다. 583. 피담보 채권에 양도 없는 근저당권만의 양도는 뭐가 된다? 무효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피담보 채권에 양도가 없는 근저당권만의 양도, 그러면 근저당권은 종된 권리죠. 그러면 근저당권은 소멸해버려. 그러니까 근저당권은 종된 권리죠.
우리가 말해서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근저권이 양도가 되려면 피담보 채권도 같이 가야 돼. 피담보 채권이 없는 근저권만 양도되죠? 그러면 근저권을 소멸해버리는 것이에요. 알겠죠? 514 전속기간이죠. 반드시 등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채권 최고액은 반드시 등기해야 되고요. 저당권, 근저당권 실행비용, 근저당권 실행비용은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자는 별도로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채권 최고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588은요. 1년분이 넘는 지연손해금이죠. 1년분이 넘는 지연손해금. 그래도 채권 최고액의 한도 내 줄고 담보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원칙적으로 저당권이죠. 저당권에서 열면 어떻게 돼요? 1년분에 하나죠. 근데 근저당권은 1년분에 하나인다 하나지 않는다? 하나지 않고 모두 담보된다 이렇게. 589 근저당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설정행위와 별도로 피담보 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 이거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근저당권은 물권이고 피담보 채권은 채권이죠. 그러니까 채권행위하고 물권행위가 따로따로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근저당권은 뭐를 하면 돼? 근저당권 설정에 합의하고 등기하면 되는 것이지만 채권은요, 채권을 발생시키는 기본적인 계약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른 말로 말한다?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하겠죠? 소비대차 계약을 뭐라고 한다? 법률 행위라고 얘기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590은요. 근저당권의 후순위 담보권자가 경매를 청구하죠. 후순위가. 그러면 후순위는 경매 청구 당시, 선순위는 경락대금 완납 시. 알겠죠? 그런데 여기를 보면 근저당권의 후순위 담보권자가 경매를 청구하면 근저당권은 이제 매각대금 완납 시 이렇게. 591 근저당권에다 후순위 전세권자가 경매를 청구하죠. 그러면 근저당권은 언제? 경락대금 완납 시. 592 근저당권자가 피담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줄고 경매 신청.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 거기 그러면 신청 시 확정이죠. 그런데요 두 번째 줄 경매가 취하됐죠. 취하 번복된다 안 된다? 안 된다. 593 최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하죠. 최선순위가 자기는 언제? 경매 신청 시. 594 근저당권자가 사망하죠. 사망해도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줄고 사망했는데 확정되지 않아. 왜 그러죠? 써 거기다가 상속의 문제다. 상속의 문제. 상속. 왜요? 근저당권은 물권이죠. 물권은 재산권이죠. 재산권은 뭐 할 수 있어? 상속할 수 있죠. 그래서 상속의 문제이지 소멸되는 것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참 어려운 말이죠. 이런 말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딱 봤는데요. 상속이 사망했으니까 끝난 걸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상속의 문제하고 연관을 시키려면 사실은 우리가 상속법도 좀 배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말만 뭐 상속 들어왔지 그놈의 상속이 뭔지 감이 잘 와요, 안 와요? 공부할 때는 잘 안 오죠. 알겠죠? 자, 595는요. 채무자가 파산 선고. 그러면요, 뭐 한다? 확정되죠? 자, 그런데 봐봐요. 재미난 말 나왔죠.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경매 신청 시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뭘 할 때? 매각대금을 완납할 때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나올 수 있어. 뭐라고 나올 수 있냐? 다음 중에서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그래서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 신청 시 근저당권자의 채권 이렇게 나올 수 있어. 그럼 후순위가 경매를 청구하면 경매를 청구할 때 확정되는 게 아니죠. 언제 확정돼? 매각대금 완납할 때. 그러니까 그것은 확정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 그러면 청구할 때 확정되죠. 그래서 다음 중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그렇게 되면 정답은 뭐냐? 후순위가 경매를 청구했을 때 선순위 근저당권자 이렇게. 아직 매각대금이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면 확정이다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매각대금을 완납이란 말을 썼기 때문에 확정이죠. 알겠죠? 자, 기본계약이 해지 또는요 회생절차 똑같죠? 파산이랑 회생절차 똑같아. 자, 그 다음에 596 파산 선고, 그 다음에 결산기 도래, 그 다음에 근저당권 여기 나왔죠.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이죠. 그러면 근저당권은 경매 신청 시 확정되는 거잖아요. 전속기간이 뭐 할 때? 만료할 때 이렇게. 이해됐죠 지금? 자, 596은요 7은요 후순위 권리자가 없는 한 당사자는 피담보 채권이 유말될 때까지 확정될 때까지 최고액 전속기간을 합의로 뭐 할 수 있다? 변경할 수 있다. 598 다만 근저당권이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합의로 해지해서 소멸을 시킬 수 있죠. 599 결산기에 정함이 없죠. 그러니까 결산기에 정함이 없다는 것은 몇 년 약정이 없죠.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를 하고 확정시킬 수 있고 600번은요. 근저당권자가 피담보 채무의 불행을 이유로 뭘 한다? 경매를 신청하죠. 경매를 신청했죠.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원본채권이죠.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원본채권은 당해 근저당권에서 담보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뭐는 담보된다? 확정 후죠. 확정 후 발생한 지연이자. 확정 후 발생한 지연이자는 담보가 되죠. 그런데 새로운 거래관계 담보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601번 기본계약인 당자대율계약에서 발생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근저당권은 결상기가 도래한 이후 발행된 약속어음상의 채권, 결상기가 도래한 이후 발행된 약속어음상의 채권이라는 것은 뭐죠? 그것이 바로 새로운 거래관계 이 말이잖아요. 이게 알겠죠? 확정되고 난 다음에 다시 했으니까 담보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602번은요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면, 확정이죠. 그 이후에 발생한 채권이죠.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죠. 그 이후에 발생한 채권, 그것은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확정되기 전 채무 원인을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때 줄고 후순위 권리자의 승낙은 필요 없어. 후순위는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604 확정 전 채무자를 할 수 있다? 변경. 그 다음에 확정 전 채권의 일부가 양도, 그래도 근저당권이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피담보 채권이 얼마인지 알아 몰라? 몰라. 알겠죠? 그 다음에 606번 채권 최고액이란 말이 뭐냐? 채권책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지 책임의 한도액을 의미하지 않는다. 책임의 한도액 가로묻고 그것을 실제 채무액을 책임의 한도액이라고 얘기해. 실제 채무액 이렇게. 알겠죠? 그것을 책임의 한도액이다. 이렇게. 자, 그럼 됐죠? 그 다음에 607 물상보증인이죠? 물상보증인은 어디까지? 채권 최고액까지만. 물상보증인은 또 물상보증인이 옆에다 써. 제3취득자. 그래서 제3취득자 물상보증인은 채권 최고액까지만. 그 다음에 실제 발생한 채권에 줄고 실제 발생한 채권액을 한다. 책임의 한도액이죠. 실제 발생한 채권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한다. 실제는 4억이다. 채권 최고액 등기는 3억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채무자는요. 채무자 동그라미 채무자 또 써. 밑에다 뭐라고 써야 돼? 후순위 권리자. 채무자와 후순위 권리자는 실제 채권액 전액을 변제해야 돼. 그 다음에 609는요. 근저당권에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이 채권 최고액을 상회하죠. 그러면 채무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채권 전액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근저당권의 효력이 잔존 채무에도 뭐한다? 미친다. 이렇게. 채무자는 전액. 자, 610번은요. 확정된 채권액이 채권 최고를 초과한다. 계속 똑같은 말이죠. 후순위 근저당권자,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이퀄 제3취득자 X. 제3취득자가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채권 최고액만 변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채권 최고액만 변제 안 돼. 이거 지금 최근에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어. 다른 국가고시도. 알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채무 전액을 변제. 채무 전액을 변제해야 돼. 자, 611번은요. 근저당권 설정 후 저당 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 이전, 저당 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 동그라미 이퀄 제3취득자. 이 제3취득자가 현재 소유자죠. 현재 소유자는 피담보 채무가 소멸하죠.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죠. 이퀄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 말이죠.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612 근저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똑같죠? 근저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누구다? 제3취득자. 채권 최고액의 범위네. 줄거 채권 최고액의 범위네. 왜? 제3취득자는 채권 최고액만 변제하니까. 613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해? 그럼 어떻게 돼요?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는 어떻게? 채권 최고액의 변제. 채권 최고액만 변제하면 된다 이 말이죠. 채권 최고액 이렇게. 614 채무자의 채무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죠. 물상보증인 또 나왔죠. 채권 최고액의 범위네. 그런데 만약에 제3취득자도 채권 최고액의 범위네. 그런데 후순위 권리자와 채무자는 언다 채무 전액 이렇게.
이게 딱 보면 시험이요. 상당히 많이 나온 거죠. 아무것도 아닌데. 똑같은 말이잖아. 이게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알겠죠? 그럼 여러분 앞에서 한번 보면 우리가 저당권 보면 근저당권이요. 근저당권이 가장 문제가 많이 났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조문은 딸랑 하나밖에 없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자, 그럼 봐봐요. 358조 그 밑에를 봐봐, 이제. 615. 자, 토지저당권은 제3자가 무단으로 경작한 농작물. 제3자가 무단으로 경작한 농작물. 독립 이퀄 독립한 부동산 이 말이죠. 우리가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건물, 임목, 명명문, 농작물에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616.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에 미친다. 부합한 물건에 미침으로 명인 방법을 갖춘 20개도 토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아니한다,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617.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에 미친다. 미친다는 민법 규정은 임의규정이죠. 왜? 미쳤으니까. 여기죠? 임의규정이죠. 여러분, 왜 임의규정이죠? 왜 임의규정? 임의규정이죠. 왜 임의규정?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요, 강행 규정은 다른 약정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임의규정은 다른 약정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당권력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규정이다? 임의규정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618번은요. 저당권의 목적인 건물에 중축되어 건물이 그래야 되겠네요. 저당권의 목적인 건물이 중축되어 독립적 효용이 없는 부분 줄과 독립적 효용이 없는 부분 이퀄 부합 이퀄 구성 부분. 우리는요 부합물에는 저당권의 효력이만 한다 미친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별거 아닌데 이런 말들이 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619. 저당 부동산의 종물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줄과 미치지 않는다는 약정. 미치지 않는다고 약정했죠? 그러면 그 약정으로 가는 거죠? 그럼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약정은 등기 동그라미 대항 제3자에 대한 효력, 제3자에 대한 효력을 말한다. 대항이죠. 대항력 등기해야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저당권 보면 우리 보면 뭐죠? 전세권 등기상, 저당권 설정 등기상에서 반드시 기록해야 필요적 등기상이 있고 임의적 등기상이 있죠. 그 임의적 등기상에 가면 이런 말이 들어가 있어.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다? 부합물이나 종물이 미치지 않는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 그걸 상대적 등기상이라고도 얘기한단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전세권에 가면 뭐가 나오죠?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 알죠? 그런데요, 지상권의 경우는요,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는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응, 하지 마.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이 있을 경우는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없다? 왜요? 지상권은 양도 금지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유효, 무효? 무효. 그러니까 그건 등기를 못 해. 그런데 전세권은요,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등기할 수 있죠. 환매 특약이 있다, 특약. 그럼 뭐 할 수 있다? 등기할 수 있다. 지금 여기도요, 원래는 저당권은 부합물과 종물에 미치는데 부합물과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는 약정을 해서 약정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럼 뭐 할 수 있다? 등기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620은요. 저당권 설정 이후에 부합한 물건 우리는 설정 이후 동그라미 이후 이전 이후 전후를 만다 불문한다. 그래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그런데 미칠 수 없다고 말 수 있다. 약정할 수 있다. 약정하면 뭐를 해야 돼? 등기해야만 한다. 대항한다. 자, 621번은요.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 설정 전 부합한 물건에 미치고 후에도 미치죠? 622. 구분 소유 건물의 전유 부분 줄고 전유 부분은 뭐란다? 주된 권리. 전유 부분만을 경락받아 매각대금을 다 낸 자는 대지 사용권 넘어간다. 취득한다. 대지상권 한다. 종된 권리. 623.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어디 미치다? 대지 사용권에도 만다. 미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요, 이거죠? 그럼요, 624는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624는 이렇게요. 갑이라는 이렇게 토지에 있죠? 갑이라는 사람의 토지에 을이 이렇게 건물을 소유하고 싶어. 그럼 을은 여기서 지상권이나 뭐가 있어야 돼? 임차권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건물에다가 A가요, 저당권을 잡았다. 이 말이죠. 저당권. 그러면 이 저당권 어떻게 되냐? 봐. 타인의 토지, 건물을 막 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설정을 했죠? 그래가지고 건물을 지었죠?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어디에 미친다? 지상권, 임차권에도 만다. 미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건물에 대한 저당권으로 건물이 경매가 되죠? 그럼 경락받는 사람은 건물만
경락을 받은 것이 아니고 뭐까지? 지상권, 임차권까지도 경락을 받을 수 있다 이란 말이죠. 그래서 거기 한번 볼까요?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건물의 저당권 설정 줄고 건물의 저당권 설정, 건물이 뭐죠? 주된 권리. 저당권의 효력이 건물뿐만 아니라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권 종된 권리에 미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피담보채권의 범위죠. 원본, 이자, 위약금은 등기해야 되고 지연배상은 1년분에 안 하고 그 다음에 저당권 실행비용은 이 두 가지는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625.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될 수 있는 채권은 줄고 금전채권에 한하지 않는다. 뭐 한다? 결산기 때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으면 다 된다. 알겠죠? 626. 장래 특정 채권, 장래 특정, 동그라미하고 장래 불특정, 그 다음에 조건부, 기한부 채권 다 돼. 장래 특정, 장래 불특정, 장래 기한부, 장래 조건부 다 된다. 알겠죠? 627.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소멸 후 그 말소 등기 전 뭐라고? 피담보 채권 소멸 후 가로묶어. 피담보 채권 소멸 후 뭐라고 하냐? 말소 등기 없이 당연 소멸해. 말소 등기 없이 당연 소멸 옆줄 긋고 공신력 X. 그러면 그 등기는 말소가 되기 전이라도 공신력이 있어 없어? 없어. 다시 피담보 채권 소멸 후 말소 등기 전 피담보 채권의 전부 명의로 받아 저당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 저당권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왜? 이미 등기가 뭐가 됐어? 무효니까 말소되기 전에 그것을 등기를 이전받았다 할지라도 저당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등기에는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 공신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628. 원본의 반환이 2년간 지체가 됐다. 몇 년? 2년. 채무자는 어떻게 해야 돼? 2년분 다 반환해야 돼. 전부를 변제하고 말소를 청구해. 이러면 2년간 동그라미 2년간. 그러면 여기서는 중요한 것은 후순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여러분 2년간 그렇게 됐죠? 2년간에서 2년에서 여기 후순위가 있느냐 없느냐. 만약에 여러분 후순위가 있다. 그럼 몇 년분만? 1년분만 받아야 되죠? 없다 몇 년분? 2년분 받는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채무자는 전부다. 후순위가 있고 떠나가지고 채무자는 몇 년이다? 2년분 전부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1년이라고 하는 말은 후순위 권리자 때문에 1년이란 말이지. 알겠죠? 후순위가 없으면 전부로 받거나 채무자는 전부를 이렇게. 자, 다음에 362 밑에 629. 저당물의 제3자 명의로 원인 무효의 소유권이 있는 게 뭐라고? 원인 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는 경우 저당권자는 그 등기의 말소를 말 수 없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여기 봐봐. 저당물의 제3자 명의의 원인 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이게 무슨 말 참 어려운 말이에요. 원인 무효 등기가 있죠? 무효 등기에서는 그 등기를 말소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자, 여러분 그 등기법 선생님들 이름이 누군지 모르겠네. 알겠죠? 선생님. 그걸 잘 모르겠어. 알겠죠? 누구 들리는 소리는 구 뭐라 하던데. 알겠죠? 여기 갑구죠? 갑구. 그 다음에 을구죠? 을. 벌써 갑이 나왔네. 구갑. 알겠죠? 갑이 나왔네. 자, 됐죠? 자, 이렇게 보면 말을 잘 읽어봐, 말을. 지금 뭐냐면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봐봐. 여기에 A가 이렇게 저당권이 있어. 저당권이 있는데, 여기에 1번이 원래 갑이 소유자였는데 이 등기가 지금 등기하여 2번 을로 지금 등기 소리가 위조돼서 등기가 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침해는 소유권이 침해됐어요? 저당권이 침해됐어? 그런데 저당권 침해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저당권이 침해가 없으니까 저당권자는 등기 말소 청구를 못하죠. 여기서 중요한 거죠. 누가 소유자다? 누가 소유자? 왜 갑이 소유자죠? 왜 갑이 소유자? 무슨 얘기겠죠? 등기로 효력 발생 요건이 전속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등기소유가 위조가 됐으면 이것은 누가 소유자냐? 갑이 여전히 소유자죠. 여전히 소유자. 알겠죠? 그래서 소유권이 지금 뭐가 있다? 침해를 당했죠.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여전히 소유자냐? 등기로 효력 발생 요건이기 때문에 그러죠. 효력 전속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갑이 소유자죠? 그러니까 갑이 을의 등기에 말소를 청구해야지. 이 사람은 저당권 침해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당권자는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참 어려운 말이에요. 알겠죠?
말소 청구할 수가 없다. 630은요, 채무자가 저당부를 손상 감소 멸실하죠. 손상 감소 멸실. 이것도 아까 우리 많이 봤죠? 기한의 이익을 만다, 상실한다. 기한의 이익 상실을 줄 것이고 즉시 변제 청구권 이렇게. 자, 그다음에요. 저당물의 멸실로 인하여 받을 금전이 저당물 소유자에게 줄고 지급되기 전. 그 말이 중요해요. 지급되기 전 줄고 지급되기 전 뭘 해야 돼? 압류. 만약에 지급돼버리면 지급 후 해봐. 지급 후에는 물상대위 X. 지급한 후에는 물상대위가 안 돼. 물상대위 X 옆줄 긋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해야 돼. 부당이득 반환 청구. 물상대위라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없으면 못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압류죠. 압류 동남이. 압류는요. 제3자의 압류라도 무방하죠. 제3자. 그래서 이렇게. 632. 물상대위권의 행사를 위한 압류는 맨 끝에 제3자에 의한 압류라도 무방하다. 저당권자는 뭐가 없다? 반환 청구권이 없다. 왜? 저당권을 뭘 하지 않으니까? 점유하지 않으니까. 634. 저당권보다 먼저 우리 이것을 말소기준권리죠. 우리가 말소기준권리보다 말소기준권 위에 있는 것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밑에 있는 것은 소멸한다. 말소기준권보다 위에 있는 전세권을 소멸하지 않지만 배당 요구하면 소멸한다. 그런데 문제 뭐죠? 배당을 할 때 만약에 가압류가 있고 전세권이 있다. 또는 저당권이 있다. 그러면 가압류가 있고 1번, 그럼 2번이 저당권이다. 그러면 저당권자가 가압류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가압류하고 저당권이 어떤다? 평등하게 채권에게 비례해서 배당받는다. 됐죠 지금? 자, 그걸 보고 1번 634. 저당권보다 먼저 된 지상권. 그럼 여기 뭐죠? 여기 말소기준권이죠? 말소 저당권보다 먼저 있는 지상권 이거죠? 지상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매각으로 매수인에게 인수가 된다. 근데 저당권보다 나중에 된 지상권, 여기 나중에 된 지상권. 이것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635. 저당권 설정 전에 지상권 설정. 똑같아. 저당권보다 먼저 지상권이 있었죠? 그러면 이 지상권은 경락으로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고 경락인에게 뭐가 된다? 인수. 636. 전세권과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저당권이 실행되면 전세권이 언제나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맞아요? 전세권과 저당권이 같이 있어. 그런데 언제나 전세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래. 맞아? 왜 맞아? 왜? 여기요? 전세권이 여기 있을 수 있고 전세권이 여기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말소기준권보다 밑에 있는 전세권을 소멸하고 위에 있는 전세권을 소멸하지 않고 설령 위에 있다고 할지라도 언제나 전속하는 것은 또 전세권이 저당권보다 선수이라고 할지라도 언제나 전속하는 것은 아니다. 뭐라면 배당 요구 이렇게 했죠. 자, 637은요. 가압류 등기가 먼저 가압류 그러고 난 다음에 뭐가 있다? 저당권. 이건 또 다르죠. 가압류가 있고 저당권이 있으면 경매가 되면 둘 다 소멸하지만 경매는 압류 가압류도 말소기준 권리죠. 둘 다 소멸하지만 문제는 뭐죠? 배당 받을 때는 누가 먼저 받는다? 저당권이 먼저 받아? 가압류가 먼저 받아? 평등하다. 가압류가 먼저 있다. 그 다음에 저당권이다. 그러면 채권에게 비례해서 평등 배당받는다. 알겠죠? 그래서 저당권 설정되면 채권에게 비례해서 평등 배당이다. 중요한 것은 저당권자가 먼저 받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638.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전세권. 저당권보다 먼저 여기 전세권이죠. 원칙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데 뭐라면 배당 요구하면 소멸한다. 경매 기입 등기 이전. 경매 등기가 뭐죠? 압류죠. 압류 등기 이전에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 여기네. 여기 임차인. 이 임차인에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경락인에게 말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알죠? 그런데 여기는 또 그 말이 아니라 우선 변전에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대항 요건을 구비한 임차인은 주임법상 8조가 뭐냐? 8조 줄거 봐. 보증금 중 일정액이죠. 이것을 말한다. 8조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그래. 우리 아까 배당 요구를 할 때 최우선 변제권이 있고 그 다음에 당해세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우선 변제권 저당권이 있죠.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는 저당권보다 언제나 뭐한다? 우선한다 이란 말이죠. 640은요. 동일한 토지 위에 저당권이 있고 그 다음에 지상권이다. 여기 어디죠? 저당권이 있고 그 다음에 지상권이다. 그러면 이걸 뭐라 지상권자를 누구로 한다? 제3취득자다. 제3취득자. 설정된 지상권 동그라미 제3취득자. 제3취득자는 경매가 되면 뭐가 된다? 소멸하죠. 그러니까 경매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변제기 후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 피담보 채무를 변제하고 그 다음에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고 채무자에게 뭘 행사한다? 구상권을 행사하고 경매가 돼버리면
경매인이 될 수 있고 경매되면서 비용 상환에 대해서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있다. 우리 이것을 뭐라 한다? 제3취득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641은요.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인생 끝났네.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저당물. 그 말은 저당권이 있다? 있는 것을 샀다? 누구다? 제3취득자다. 그래서 제3취득자는 경매에서 누가 될 수 있다? 매수인 줄고 경매인. 법조문은 경매인이라고 되어 있죠? 똑같아. 경매인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장 볼까요? 642. 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전세권을 취득한 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전세권. 이거 인간 누구다? 저당권이 있는데 전세권이죠? 그러나 누구다? 후순이면서 제3취득자죠. 제3취득자는 변제기 후 피담보 채무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말 수 있다. 청구하고 채무자에게 뭘 행사해? 구상권을 행사한다. 자, 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지상권을 취득 똑같네. 지상권. 그러면 이거 경매가 되면 지상권을 소멸한다. 다른 말로 이 사람보다 제3취득자다. 피담보 채무를 변제하고 저당권의 말소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644. 물상보증인이 저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했다. 그 제3취득자가 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인수했다. 저당권을 실행하면 제3취득자가 아니고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 644. 이거 읽으면요. 이거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안다. 그 사람은요, 뇌가 없는 사람이 마찬가지죠. 알겠죠? 그럼 이건 뭐냐? 되게 간단해, 근데 되게 간단해.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 되게 어렵게 돼 있어. 한번 볼까요? 그러면 뭐 인생 간단하니까 봐봐요. 여기 이렇게 1억을 빌렸어, 1억을. 그러니까 자기는 돈이 없으니까 A가요, 물상보증인이죠. 이 물상보증인이요, 여기다 저당을 잡았어, 저당을 잡았어, 등기가 돼 있어. 1억 때문에 1억을 이렇게. 1억은 누가 갚아야 되죠? 갑이 갚아야 돼, 갑이 갚아야 되죠. 갑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물상보증인이요, 이 저당권에 설정된 이것을요, 물상보증인이 병한테 쳐버려요, 병이 매수인이죠. 이 병을 뭐라고 한다? 병을 뭐라고 그래? 아, 제3취득자라니까. 제3취득자. 여러분 지금, 원래 1시 넘어가면 약간 이렇게 처지고 그래요? 1시 넘어가면요. 1시 넘어가면 이제 몸이 이제 막 풀려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강의를 인지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들어요. 그러니까 한번 봐봐. 여기요. 병이 제3취득자죠? 제3취득자 봐봐. 잘 봐봐. 이 사람이 물건을 팔 때요. 처음부터 이 사람이 여기서 5억을 다 주고 파는 게 아니라고. 저당 1억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냐? 1억을 뺐어, 1억을. 얼마에? 4억에 샀어요. 그러면 4억 주고 집을 샀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누가 1억을 갚아준 꼴이 되죠? 누가 돈을 1억을 갚아줬어? 자, 죄송해요. 내가 말을 잘못했나 봐요. 자, 여러분 봐봐요. 죄송해요, 여러분요. 죽을 줄 알았어요. 자, 그냥 봐봐. 여기 채무자죠? 채무자가 돈 빌렸죠? 그런데 보증인이 자기 집으로, 여러분의 아파트를 대신 친구가 돈 빌리는데 담보를 잡았어. 그런데 내가 집을 팔러 가니까 이 사람이 저당 잡혔으니까 나는 5억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1억 끌어안을 테니까 4억에 하자는 거야, 4억에. 알겠죠? 그럼 결국 1억을 누군가로 돈을 갚은 꼴이 되죠? 여기 A하고 병 중에서 누가 돈을 갚은 꼴이 되죠? A가 돈을 갚은 꼴이 되죠. 자기 집 5억짜리인데 4억 주고 팔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자, 그럼 봐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병이 4억 주고 샀으니까 자기는 얼마 주고 사야 돼? 이 집을 5억 주고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이 이 1억을 갚아야죠. 1억을 갚으면 결국 병이 돈을 갚은 꼴이 돼요? A가 돈을 갚은 꼴이 돼요? 자요? 자요? 오케이. 알았어요? 자, 이제 봐봐. 여러분, 이제 보시면, 원래 갑이 돈을 갚아야 되죠. 갑이 돈을 못 갚았죠. 그러니까 지금 보증인이 샀죠. 보증인 쓴 사람이 자기도 중간에 돈이 필요한가 집을 팔았어. 팔면 원래는 얼마 받아야 돼? 5억 주고 팔아야지. 왜? 자기가 빌린 돈 아니니까. 근데 이 사람이 싫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주고 팔아? 할 수 없이 4억 주고 팔죠. 그럼 이 사람은요, 어딘가로 1억을 받아와야 되죠. 누구한테 가서 받아와야 돼? 갑한테 가서 받아와야죠. 이 사람은 지금 집값을 얼마 줘야 돼? 5억 줘야 돼. 얼마 줬어? 4억 줬으니까 자기가 돈 1억 갚아야지. 이 사람은 자기가 돈 1억 갚아야 돼. 그렇지 않나요? 이 사람은 4억밖에 안 줬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1억을 갚아도 갑한테 가서 돈 받으면 안 되지. 자기는 원래 5억 주고 집을 사야 되는 거잖아요. 4억 주고 샀으니까 1억을 더 주고 갚아야지. 그런데 결국 뭐죠? 이 사람은 5억짜리를 얼마에 팔았어? 4억에 팔아. 뭐 때문에? 이 돈 1억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력이 부족하잖아요. 누구한테 가서 받아와야 돼? 갑한테 가서 받아와야지. 갑이 갚아야 될 돈을 내가 대신 갚아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이놈이 1억을 갚아야 되는데 1억을 못 갚아서 경매가 됐다 이 말이죠. 이 건물이 경매가 됐어. 그러든지 말든지 그건 관계없이 결국 이 집이 경매가 돼서 이 사람이 이 경매 대금에서 1억을 받아갔다는 것은 결국 누가 돈을 갚았다는 거나 마찬가지야. A가 갚은 거나 마찬가지죠. 보증인이. 그러니까 결국요, 봐봐. 1억 원의 피담보 채권이 있는 집을 저당 잡았죠? 저당 잡은 상태에서 이것을 매수했어. 근데 이 사람이 피담보 채권을 자기가 인수했어. 내가 책임질게. 근데 이 사람이 책임진다고 해놓고 집을 다 가져가 놓고 그럼 자기가 1억 갚아야 되는데 1억을 못 갚았다 이 말이죠. 그럼 결국 돈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겠죠. 그럼 이것만 따지고 바꿔. 이것만. 여기 보면 여기요, 여기 A집 있죠. A집이 여기요, 을한테요. 을한테 지금 1억이 지금 되어 있죠. 이것을요, 여기죠, 병이 원래 이게 5억짜리인데요. 만약 5억 주고 다 샀으면 내가 돈 갚으면 되죠. 근데 이놈이 4억 주고 산 거예요, 4억 주고. 자기가 1억 갚겠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1억을 못 갚아가지고 경매가 됐어. 경매 되면 얼마 나오죠? 5억 나올 거 아니에요. 5억 나오면 이 사람이 얼마 가다가 1억 가져갈 거 아니에요. 결국 이 사람은요, 돈을 4억밖에 못 받았잖아요. 4억밖에. 그런데 이 집이 경매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경매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매되면 내가 돈을 이걸 갚아야지 경매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갚으면 결국 나는 이 집을 5억에 판 거예요? 4억에 판 거예요? 4억. 그러니까 다시 이 사람은 돈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금 우리가 너무 여기에 생각할 필요 없이 이 사람의 건물은 5억짜리인데 이걸 4억에 팔았다잖아요. 이 사람한테. 결국 내가 1억을 대신 갚아준 거랑 마찬가지죠. 알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해서 이 5억짜리가 경매가 된 거예요. 그럼 5억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5억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1억 가져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 나는요, 그 부족한 1억을 누구한테 가서 받아와야 돼요? 갑한테 가서 받아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물상보증인이 저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제3자가 제3취익자죠. 제3취익자가 저당권의 피담보 채무의 이행은 자기가 돈을 갚겠다고 했는데 그걸 못 갚아서 경매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경매가 되면은 물상보증인이 누구한테요? 채무자한테 가가지고 1억을 달라고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645는요. 물상보증인이 저당물에 대해서 뭘 한다? 물상보증인이 저당물에 필요비를 주체하죠. 매각대금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없어요. 왜요? 물상보증인 그러면 안 되지. 뭐라고 해야 돼? 제3취득자라고 해야지. 경매대금에서 돈 받을 수 있는 봐봐. 1번 저당권 실행비용, 2번 제3취득자. 이거잖아요 지금. 알겠죠? 646 건물의 중축비용을 투자한 자가 그 대가로 건물에 대한 공유 지분 이전 등기를 받은 경우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매수대금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없다. 우선상환을 받으려면 누가 돼야 돼? 제3취득자가 돼야 돼. 제3취득자는 누구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수해야 돼. 매수. 근데 여기는 보면 뭐라고 했죠? 건물의 중축비용을 투자한 자가 그 대가로 건물에 대한 공유 지분 이전 등기를 격려받았죠. 여기 봐봐. 이 사람은 여기까지. 그럼 여기까지만 딱 보면 다른 말 몰라도 돼. 여기까지만 딱 읽으면 지금 이 사람은 제3취득자가 아니다. 그만 알면 돼. 제3취득자는 뭐죠?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매수했거나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을 제3자라고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뭐냐? 이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 건물에 대해서 여기를 이렇게 중축을 해. 중축하는데 중축비용이 1억이 들어. 1억이 드니까 내가 여기다 5천만 원을 투자했다 이 말이죠. 그럼 5천만 원을 투자하는데 여기가 5천만 원 투자했는데 5천만 원 돈이 없으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2분의 1로 지분 등기를 해줬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나는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수했다. OX, X. 이 사람은 자기 몫을 자기가 가져온 거죠. 지분이라는 것은 소유권하고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분 이전 등기를 받은 사람은 자기가 투자하고 투자비 받은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이 사람은 제3취득자다 아니다. 그러니까 경매대금에서 비용을 우선상환 받을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죠. 누가하고 똑같아? 물상보증인은 제3취득자다 아니다. 그러니까 경매대금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없듯이 자기가 투자해가지고 자기가 그 투자금에 대한 지분을 넘겨받았으니까 누구하고 똑같아? 소유자하고 똑같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아니죠. 제3취득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646은 이 사람이 제3취득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제3취득자가 되려면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있는 부동산을 그 이후에 매수나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취득해야 제3취득자잖아요. 이 사람은 제3취득자다 아니다 이 말이죠. 645하고 646은 우선 이제 알겠죠. 그러니까 비용에 대해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공동저당 보세요. 안 했는데 647 순차배당에서 순차배당 줄고 이시배당이죠.
20배당에서 일부 변제받은 경우 대위권은 인정되죠. 그런데 대위권 행사를 하려면 전부가 변제돼야 돼. 전부가 변제. 자, 648은요. 일부 목적물에 설정된 저당권이 무효죠. 이런 봐봐. 우리가 공동저당을 하잖아요. 공동저당권의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갑이 있고 을이 있으면 여기서 3천만 원이죠. 3천만 원에서 돈을 주고 A라는 부동산하고 B라는 토지하고 C라고 하는 건물에다가 공동으로 저당 잡죠. 그런데요. 공동 저당 잡는데 하나의 토지의 저당권이 무효가 돼. 원래는 우리는 일부 무효는 무슨 무효죠? 전부 무효가 돼야 되냐. 그런데 공동 저당에서는 무효가 되면 군원만 무효가 돼. 그러면 나머지는 유효가 돼. 그러니까 이 채권자는요. 만약에 3천만 원을 빌리고 하나에만 저당을 잡았다 해봐. 그런데 이 저당권 설정된 게 무효가 됐다 해봐. 그러면 저당권이 다 없어지니까 돈 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공동 저당을 잡으면 어떡하죠? 여러 개 중에서 하나가 무효해도 나머지에서 일부라도 건질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동 저당은 이것을 뭐란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위험을 분산시킨다고 그래. 채무자 입장에서는요. 원래 이거 3천만 원을 빌려면 물건이 적어도 5천만 원은 돼야 되잖아요. 알겠죠? 그런데 자기 물건은 1천만 원짜리, 2천만 원짜리, 2천만 원짜리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3천만 원 어느 하나만 담보로 잡으면 3천만 원을 빌릴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올망졸망한 것을 모아가지고 알죠? 낑깡 있죠? 낑깡들 모아가지고 뭘 한다? 하나를 한라봉을 만들 수 있다. 알겠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요, 648 보면 말이 안 되죠, 앞뒤로. 일부 법정물에 설정된 저당권이 무효죠. 나머지 물건에 대한 저당권은 뭐가 된다? 유효하다. 649 어떤 부동산의 매입금이죠. 경매대금만으로 채무의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는 경우 동시 배당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동산의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함으로써 과잉 매각을 만다 방지한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가 다르죠? 그러면 우리가 가인경매 기억나죠? 어디서 나오죠? 오케이. 일광경매. 일광경매는 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만 경매를 하게 되면 건물을 뭐한다? 철거하게 된다. 그러니까 건물을 철거하지 않기 위해서 인정되는 게 일괄경매잖아요. 그런데 과잉경매라는 것은 뭐냐? 이렇게 세 가지가 다 6천이야. 세 가지가. 그럼 어느 거 하나만 경매를 해도 3천만 원 받을 수 있어 없어? 있는데 공동으로 저당했다 해서 을이 전부를 다 경매를 해버리면 갑한테 너무 큰 손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경매도 충분히 돈 받을 수 있으면 군원만 경매하고 나머지는 경매를 취하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 뭐란다? 과잉경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50 동시배당이죠. 동시배당. 그것은요 후순위 저당권자가 뭐하든 있든지 없든지 동시배당이다. 있든지 없든지. 그것도 뭐죠? 가장 중요한 것은 동시배당에서 안분액을 정하잖아요. 그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후순위 권리자가 뭐하든지 있든지 없든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 밑에를 한번 봐봐. 이게 이제 368조 조문. 이게 바로 뭐냐면 이시배당인데요. 봐봐. 동시배당하고 이시배당의 차이는 뭐냐? 그 위에 법조문 봐봐. 그 위에 법조문. 공동저당에서는요. 두 번째 끝에 동시에 배당할 때는 각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 비례해서 분담을 정하죠. 이것을 뭐한다? 안분액을 정한다고 그래. 안분액. 그런데 밑에를 봐봐. 밑에는 채권의 저당 부동산 일부의 경매 대가를 먼저 배당이죠. 이것을 뭐란다? 이시배당이라고. 이시배당의 경우는 그 대가에서 먼저 보니까 봐봐. A, B, C가 있는데 A가 먼저 경매가 돼. 그럼 먼저 경매된 대금에서 돈을 다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시배당은 딱 하나가 중요해. 뭐냐? 일부의 경매 대가를 먼저 배당. 이시배당이죠. 먼저 경매된 매각 대금에서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동시배당은요. 각 경매 대가의 비례해서 안분액을 정하는 것이고 이시배당은요. 먼저 경매된 부동산에서 채권 전액을 말할 수 있다. 배당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이해됐죠 지금? 자, 그러면 651은요. 공동저당. 여기 봐봐. 여기요. 이건 뭐 간단한 거잖아요. 여기요. 이게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 있으면 이게 3천만 원 빌려가지고요. 갑의 토지가 채무자 거죠? 또는요. 병이 누구죠? 물상보증 거죠? 물상보증인권? 물상보증이고 채무자죠. 그런데 우리가 동시배당이다, 이시배당이다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채무자 것일 때 동시배당, 이시배당을 말했어. 알겠죠? 그런데 하나는 채무자 것이고 하나는 물상보증이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여기도 동시배당, 이시배당의 말이 있는데 차이는 뭐냐? 이거하고 차이는 모두가 채무자 것일 때는 동시배당을 할 때 각
채권액에 비례해서 안분액을 정해.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3천만 원인데 3천만 원이다. 그러면 여기도 경락대금이 3천이고 여기도 경락이 3천이고 여기도 경락이 3천이다. 그러면 1,000만 원 내서 받아간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여기는 하나는 채무자 것이고 하나는 물상보증인이죠. 여기 3천만 원인데 여기는 만약에 2,500이고 여기는 만약에 2,500이다. 똑같이. 그럼 똑같이 2,500이면 1,500씩 받아가냐. 그게 아니라고. 우리가 돈을 빌린 사람 누구죠? 채무자죠. 채무자니까 동시 배당을 했을 때는 채무자 거에서 2,500을 다 빼고 나머지 물상보증에서 얼마 빼? 500을 빼. 500을.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채무자 것일 때는 경매대금이 다 똑같으면 1,000만 원씩 빼고, 만약에 이게 6천이고 다르다 그러면 조금씩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는 채무자 거고 하나는 물상보증일 때는 채무자 거에서 다 빼고 부족한 것만큼만 물상보증을 빼. 그런데 동시에 배당한 것이 아니고 채무자 것이 먼저 경매되거나 물상보증인 것이 먼저 경매될 수가 있죠. 그러면 채무자 것이 먼저 경매되면 먼저 경매된 부동산에서 다 받죠. 알겠죠? 그 다음에 채무자는 자기가 돈을 빌렸죠. 자기가 돈을 빌렸으니까 돈 누가 갚아야 돼? 자기가 갚아야 되죠. 그러니까 채무자가 먼저 경매되면 을은 채무자 거에서 다 돈을 받고 더 이상 보증인은 이제 보증인이 아니다. 아니죠. 보증인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때 보증을 쓰는 거니까. 그런데요, 채무자 것은 멀쩡히 가만히 있는데 이 채권자가 성질 더러워가지고 물상 보증 것을 먼저 경매할 수 있어. 왜냐면 자기 멋대로 선택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채무자 것을 먼저 경매하는 게 아니에요. 채권자가 자기 멋대로 선택해서 경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이 더러워가지고 성질 더러워가지고 물상 보증 것을 먼저 경매했다 이 말이죠. 그럼 물상 보증이 열 받아 안 받아? 받죠. 왜? 자기가 돈을 빌렸어 안 빌렸어? 안 빌렸죠. 그런데 채무자가 재산이 있어 없어? 있죠. 채무자 재산은 멀쩡히 있는데 자기 것이 경매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물상 보증을 쌍칼 들고 누굴 쫓아간다? 뭐죠? 채무자를 쫓아가죠. 그러니까 봐봐. 채무자고 물상보증이 있을 때는 채무자께 먼저 경매가 되면은 물상보증인은 더 이상 책임이 없죠. 그런데 두 번째요. 물상보증인 것이 먼저 경매되면 물상보증은 누구한테 쫓아간다? 채무자한테 쫓아가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한번 볼까요? 651번. 공동저당의 목적물 중 일부가 물상보증인 소유에 속하고 채무자 소유 목적 부동산 위에 후수인 저당권자가 있을 때는 누구를 우선시킨다? 물상보증인. 무슨 말이야? 이거 봐봐. 여기. 채무자 것이 먼저 경매가 됐어. 먼저 경매됐는데 채무자에는 또 후순위가 또 X라는 후순위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요, 채무자께 먼저 경매돼서 돈을 다 갚았어. 이 사람은 더 이상 보증인이다 아니다? 아니죠. 이 사람은 채무자를 보증을 쓴 사람이지 채무자의 후순위를 보증을 쓴 게 아니잖아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 것이 먼저 경매돼서 돈을 다 갚으면 채무자의 후순위 권리자는 물상보증인한테 가가지고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대의할 수 없다 이 말이죠. 652. 공동저당의 목적 여러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먼저 배당한다. 공동저당권은 그 대금에서 전액을 말할 수 있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자, 369. 653. 피담보 채권이 이미소멸. 그럼 이미소멸 그럼 뭐죠? 말소 등기 없이 당연소멸하죠? 을 명의의 저당권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다. 필요 없어.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말소 등기 없이 저당권은 자동 소멸해. 을이 병에게 갑에 대한 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하고 저당권을 이전했다 할지라도 저당권은 부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뭐다? 등기에는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 공신력이 없다. 654. 채무자 갑이 채권자 을에게 저당권 설정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했는데 을의 착오로 채무자를 누구로 했다? 채무자를 그러니까 우리 뭐라 했죠? 우리가 3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제3자를 저당권자, 제3자를 채무자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착오로 제3자를 채무자, 그 저당권은 무효가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불법 말소된 저당권 등기. 우리가 저당권이 불법 말소됐다 저당권 등기가 그러면 저당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등기는 뭐다? 효력 발생 요건이다. 효력 발생 요건. 그래서 불법 말소된 저당권 등기가 회복되기 전에 경매가 이루어져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했다. 이게 이제 문제죠. 이게 뭐냐면 여기 이제 이 건물에 A가 있고 이렇게 B가 있는데 여기는 근저당이고 여기는 저당권인데 이 저당권이요 불법 말소가 됐어. 말소가 됐는데 저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한 거예요. 말소가 되고 난 다음에 경매를 청구했어. 그러면 말소가 됐다 할지라도 불법으로 말소가 됐기 때문에 저당권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소멸했다 안 했다? 안 했죠. 그런데 여기서 경매가 딱 돼버린 거예요. 경매가 되면 이 사람은 말소 회복을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왜? 어차피 말소 회복 등기라도 저당권은 말소 기준 권리죠?
당연히 뭐가 돼야 돼? 소멸해야 되죠? 그래서 당연히 소멸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럼 어떻게 돼? 내가 저당권자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해가지고 우선 변제를 요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불법 말소 저당권 등기가 회복되기 전에 경매가 이루어지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안 납했다. 저당권 말소 등기 회복 등기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656 저당권 이전에 부기 등기가 되죠? 부기 등기 저당권 이전에 부기 등기죠? 경주되면 피담보 채권의 소멸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이렇게 됐죠? 여러분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근저당권이요, 우리가 이제 양도가 되는 경우가 있고 뭐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전되는 경우 있죠? 여러분요, 어디를 보냐면 원래는 이제 상대방을 우리가 양도를 할 때, 말소 청구할 때 근저당권이 단순히 이전되면 누구를 상대로 한다? 우리는 주등기만 말소해도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근저당권이 양도가 됐을 때는 누구를 상대로 한다? 양수인을 상대로 하면 된다. 왜냐하면 근저당권 자체가 팔린 거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기억 안 나요?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요, 페이지 어디를 보냐면 근저당권이요. 페이지 159 그럼 돼 있죠? 알겠죠? 그런데 원래는 이게 지금 우리 시험에는 지금 뭐라고 하냐면 근저당권 지금 이전이 돼 있죠. 우리가 근저당권을 이전시킨단 말은 1번요, A가 근저당권 있죠? 그러면 1 그래서 B한테 이렇게 넘어간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근저당권이 그대로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1번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이걸 이전돼요. 만약에 여기서 봐봐. 여기서요. 2번 B죠? 여기요. 3번 D 이렇게 있잖아요. C 있잖아요. C 있고. 그런데 이것을 넘기고 싶으면 1 이렇게 1. 그래가지고 여기요. D로 이렇게 가죠. 그러면 D는 비록 여기에 있지만 몇 번이나 마찬가지다? 1번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요. 이때는 주등기인 A의 등기만 말소하면 이 등기는 그대로 뭐가 된다? 아웃이 되죠. 그런데 만약에 저당권이 어떻게 돼? 저당권이 1번 저당권이 그대로 뭐가 된다? 양도가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양도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한다? 이 사람 아예 없어지고 이 사람이 양수인이 되죠. 그러니까 등기 말소할 때는 누구만 상대로 하면 되나요? 양수인만 상대로 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서 이전 등기라고 하면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돼? 양도된 경우 이렇게 얘기하지 맞는 것이죠. 알겠죠? 그런데 우리 시험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우리 시험 거기 한번 봐봐. 거기 보면 656번을 봐봐. 656번에는 18회 때 나온 거죠? 18회 때 지금 한 8년 전에 나온 거죠? 그러면 근저당권의 부기 등기가 경료된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부기 등기가 경료된 경우 이때는 우리가 등기를 말소할 때는 어떻게 하냐? 이때는 주등기만 말소하면 부기 등기는 자동적으로 말소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근저당권이 양도가 된 경우는 양수인을 상대로 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실적으로 정확하게 말을 말하면 말소 청구에 상대하면 양수인이다 이렇게 하려면 이것을 부기 등기라고 하고 하지 말고 근저당권이 뭐가 된 경우? 양도가 된 경우 이게 이렇게 하지 정확한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아마 판례를 가이지를 해야 되잖아요. 가이지라는 사람이 앞에 가이지라고 뒤를 가이지라고 이렇게 했나 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어떻게 하죠? 여기를 이전에 부기 등기가 아니고 양도 이렇게 하지 정확한 말이죠.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는 됐죠 지금? 그래서 얘기한 거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657은요. 채무자의 변제로 피담보 채권이 뭐란다? 소멸하죠.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당연히 저당권은 뭐가 된다? 소멸하죠.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줄고 187조 법률의 규정이죠. 자, 658은 후순위 저당권의 실행이죠. 그래서 경매가 되죠. 선순위 저당권도 당연히 뭐가 된다? 소멸하죠. 선순위 저당권 줄 것이고 말소 기준 권리 이렇게. 659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죠. 소멸 그러면요 저당권은 말소 등기 없이 자동 소멸하죠. 말소 등기 전 동그라미 말소 등기 전 저당권은 자동 소멸이죠. 자동 소멸 공신의 원칙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되죠. 피담보 채권의 전부 변경마다 저당권 이전 등기라도 저당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660은요 저당 목적물이 전부 멸실됐다. 전부 멸실. 피담보 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됐단 말이 무슨 말이죠? 시효 완성으로 소멸됐다. 채권이 없어졌다. 저당권도 자동적으로 뭐가 된다? 소멸한다. 그런데 앞에 보면 저당 목적물이 전부 멸실하죠. 전부 멸실하면 원칙은 저당권이 소멸하죠. 멸실 정도하고 물상대위가 되면 소멸X. 그건 예외적이죠. 예외죠. 물상대위가 되면 멸실해성 공용주의수니까 물상대위가 되면 예외적으로 소멸하지 않지만 원칙적으로 물권은
물건이 멸실되면 소멸해야죠. 이건 원칙은 지금 따지니까. 두 번째, 피담보채권 시효로 완성됐죠? 그러면 채권 소멸이란 말이죠. 채권 소멸. 그러니까 저당권 소멸하죠. 저당 목적물이 경매로 뭐가 됐다? 매각됐죠? 매각되면 저당권을 만나 말소기준 권리니까 소멸하죠. 그 다음에 저당권자가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존속시킬 필요가 없는 저당권의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여기 이 말이죠. 갑의 토지 위에 을이 저당권자인데 자기 혼자만 있다. 아무도 없다 이 말이지. 아무도 없어. 이해관계는 있어 없어? 없어.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했다. 을이. 그러면 저당권 없어야죠. 이걸 뭐란다? 혼동이라죠. 혼동. 그런데 어느 경우는 안 되죠? 어느 경우는요? 갑의 토지 위에 을이요 저당권이 있죠? 그다음에 여기요 병이요 뭐가 있다? 근저당권 이해관계는 있죠? 소유권 취득해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런데 여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3자의 이익을 전속시킬 필요가 없다. 이해관계인이 있다 없다? 없다. 후순위 저당권자가 없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혼동으로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소멸 원인이 뭐죠? 그냥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을 때 소멸하지 않지만 없을 때로 만다 소멸한다. 661. 저당권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또 토지 소유자가 또 뭐됐다 지상권 취득했죠? 뭐라고요? 지상권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저당권이 설정된 후 또 토지 소유자가 뭐랬다? 지상권을 취득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거죠. 여기요, 이렇게요. 토지에요. 여기 지상권이 있죠? 지상권을 목적으로 뭐가 있다? 저당권이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저당권이 있다. 이때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을 취득하다. 그러면 저당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뭐가 소멸하지 않으니까? 지상권 자체가 소멸하지 않으니까. 저당권도 소멸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어디로 보냐면 661은요. 저당권자에게 저당물 반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건물의 저당권자는 저당권의 침해를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저당권자는 뭐가 있다? 물상돼 있죠. 우선변제 있죠. 피담보 채권을 처분할 수도 있죠. 저당물 방해, 배제, 청구권이 있다. 알았죠? 있다. 저당권자가 누구죠? 봐봐. 피담보 채권 가로 묶어봐. 피담보 채권은 뭐죠? 저당 이퀄. 저당권자는 채권자죠. 저당권자는 채권자니까 채권을 뭐 할 수 있다? 처분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저당권자가 채권자니까. 그 다음에 664는요.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그 다음에 그 위에 건물을 신축을 했다. 이 말이죠. 저당권 설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건물을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일괄경매를 얘기하죠. 일괄경매. 알겠죠? 그래서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죠. 그런데 뭐냐면 또 여기 봐봐. 여기 이 말이죠. 지금 갑이 있고 을이 있죠. 저당권이죠.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하죠. 그러면 토지와 건물 수가 똑같으니까 일괄경매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을의 입장에 딱 봤을 때 여기다가 건물을 건축하면은 나중에 땅이 팔려 안 팔려? 안 팔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 저당권에 침해받을 염려가 있겠죠. 침해받을 염려가 있으면 건물의 신축을 뭘 해야 돼? 중지하라고 해야죠. 이걸 뭐란다? 저당권에 대한 방해, 제거, 청구다 이렇게 얘기해. 저당권자는 뭐죠? 교환가치의 실현이 방해될 염려가 있으면 공사의 중지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방해될 염려지, 염려 동그라미 써거다가 저당권에 대한 방해, 예방, 청구권 이 말이죠. 방해, 예방. 그럼 만약에 봐봐요. 이 토지에다가 저 돈 빌리고 저당을 잡았는데요. 말 들어보니까 갑이요. 구청에다가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을 지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제 건물이 있으면 땅값이 똥값이 되겠죠? 그럼 건물을 못 짓게 해야 되겠죠? 거기서 뭐란다? 저당권에 대한 방해, 예방 청구권이다. 이렇게. 이미 건물을 짓고 있으면 그럼 어떻게 이미 짓고 있으면 예방은 안 되죠? 침해가 있으니까 방해, 제거 청구를 해야 되겠죠. 방해, 제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얘기한다. 그래서 저당권에 대한 뭐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